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보일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일러에 관련해서 또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음,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일반 우리 가스 보일러나 뭐 기름 보일러는, 이제 우리 메이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경동, 귀뚜라미, 그다음에 뭐, 린나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룸콘, 온도 조절기, 보일러 제어기를 고장 나도 충분히 이제 가스나 기름 보일러는 제조사에다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교체가 가능한데, 이제 우리 이제 추결식 심야 보일러는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심야 보일러가 이제 한전에서 이제 남는 전기를 어떻게든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보일러 회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심야 보일러를 과거에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회사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뭐 대표적인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사실 귀뚜라미 것도 마찬가지고 뭐 경동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계약 그 납품 회사랑 보일러 회사랑 계약을 해서 들어갔던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보일러들은 거의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역, 이 구역, 이 구역 이렇게 공급했던 그 보일러 회사들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에 무슨 보일러가 들어왔다면 그 동네 다 그 보일러예요. 만약에 다른 보일러다 그러면 이제 한번 교체를 한 경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없어진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이제 이렇게 이제 룸 제어기가 이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뭐 교체가 안 돼요. 구입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이는 이 대표적인 이게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난방 순환 펌프 제어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ADT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5500, 530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7000R, 7000M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회사인데 좀 옵션에 따라서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좀 틀린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ADT 5500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순환 펌프 딱 제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일러 당시 심야 보일러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회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 제어기가 고장이 나면 상당히 이제 AS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싸제로 이제 그 메이커 회사가 아닌 이걸로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컨트롤러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이제 또 이렇게 그 심야 보일러가 전기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몇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냥 컨트롤 박스를 기계식으로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 펌프 제어기를 다 달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통 자체에 누수만 없다면 이제 뭐 부품을 이제 공유를 하던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 자체적으로 이제 뭐 용접 부위나 용접도 가능을 합니다. 가능한데 어쨌든 통이 이제 누수가 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뭐 이렇게 제어기라든가 뭐 히터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얼마든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는 누수만 되지 않는다면, 통 자체적으로 누수만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수리하고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난방 지역에 이제 이 룸콘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시공을 이제 설치를 해드리는 게 이 5500짜리 모델인데, ADT 5500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실내 온도와 시간으로 이 펌프 제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러 이제 교체를 하러 가보면 요거를 이제 구입하지 못하거나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난방 순환 펌프에다가 그냥 전기를 다이렉트 꽂아가지고 꼽았다 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콘센트 타이머를
우리 간판 타이머 있듯이 똑같이 그 타이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대 내가 집에 있는 시간대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냥 전기 공급만 되게끔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난방비가 제대로 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도 조절기를 교체를 해주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5500, 요거는 5300R. 이게 뭐가 틀리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온도, 현재 보일러 물 온도를 센서로 감지를 해가지고 물 온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내 온도와 시간으로만 난방 순환 펌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7000M이라고 해서 7000R, ADT 7000R이라는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센서로 다 이제 보일러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보일러 온도, 실내 온도, 난방, 히터, 과열 센서, 저수지 센서, 그다음에 심야 전기 들어오면 공급 시간 이제 이게 점등이 되고, 그다음에 과열이 되면 차단도 되고, 이렇게 이거는 보일러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이제 보일러 내에 삽입을 해가지고 이거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이제 5300R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온도까지 감지를 해서 보일러 온도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시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펌프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내 온도, 그다음에 시간으로 놓게 되면 이 시간 조절로 해가지고 30분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뭐 25를 놓게 되면 30분 중에 25분을 가동하고 5분 쉬고, 이렇게 이제 가동이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5500 같은 모델은. 근데 우리가 집에 이 온도 조절기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게 좀 틀린데, 가급적 실내 온도 조절기는 이제 우리 보일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실내에서 실내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잘 감지할 수 있는 데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입문에 놓는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온도로 놓게 되면 실내 온도로 감지해서 이 보일러를 난방순환을 제어하고 하는데, 가장 이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곳에는 온도 제어가 실질적으로 이 실내 온도가 계속 낮기 때문에 보일러를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제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열이 잘 안 된 집들은 이 온도 제어보다는 그냥 시간 제어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뭐 단열이 잘 된 집들은 온도 제어로 놓고 쓰시는 게 또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심야 보일러 쓰시는 분들, 뭐 룸콘이 고장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거 간단하게 요거 지금 싸제로 다 난방 순환 제어기가 요 모델 말고도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몇몇 회사가 있긴 한데, 요게 가장 쓰기 편해요. 가장 편하고 셀프로도, 누구나 셀프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복잡하지가 않고, 요거 이제 7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설치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5500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이렇게 뭐 어렵게 뭐 설치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순환 펌프, 여기 다 이제 여기 연결하는 배선이 어디 연결해야 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뭐 시골 같은 데 계신 분들, 뭐 업체 요즘 심야 보일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서비스 하시는 AS 하시는 분들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많은데, 충분히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셀프로도 이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 눈콘이 고장 났다고 해서 뭐 보일러를 뭐 바꿔야 되네 이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자체적으로 누수만 없다면 히터봉이라든가 차단기, 센서 얼마든지 다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ADT 모델은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다 조회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좀 전기나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만 아셔도 누구나 다 이제 이게 교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뭐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그렇지만 대개 이제 부모님 댁 보일러를 다 문의를 주십니다. 웬만하면 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 자녀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보일러가 뭐가 안 되고 이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두 내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어기, 그러니까 제어기를 저기 응용하셔야만 우리가 연료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결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수를 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보일러실을 단열을 잘 해야만 되게 중요하고, 과거와 달리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쓰신다면은 지금 난방비가 폭탄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심야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보일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갖고 히트펌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좀 영상에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트펌프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심야 보일러가 누수가 되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열을 잘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제 누수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한다면 뭐 다른 이제 여론을 이제 고민해 보겠지만, 사실 지금 기름 보일러도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다시 이제 계속 쓰실 그 난방이라면 다시 심야 보일러를 좀 더 좋은 걸로 교체해 본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다들 이제 그러시더라고. 이제 어르신들 계신 분들이 이제 오래 쓰실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다들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심야 보일러를.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쓰는 걸로 해가지고 뭐 기름 보일러를 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오랫동안 쓰실 게 아니라면 뭐 기름 보일러 쓰셔도 상관은 없죠. 아, 네. 지금 영상이 잠깐 끊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도시가스가 제가 이제 심야 보일러를 하다 보니 이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도심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심야 보일러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일러를 교체하기가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뭐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도 그냥 쓰시기도 하고, 뭐 그냥 사실 뭐 많이 나오는 데는 뭐 60만 원, 70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한 달에 전기세가 심야 보일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 이제 심야 전기 보일러를 최대 효율로 쓰시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노후된 히터봉을 좀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보일러실 단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집수리를 하셔가지고 단열 공사를 이제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셔야지만 최대한 이제 난방 효율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난방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본업이 이제 보일러니까 이제 보일러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영상도 찍어 볼 거고, 그거에 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누수도 하긴 하지만, 그리고 단열과 이제 결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다루기도 할 텐데,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 옛날 시골집들은 되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정말 뭐 10T짜리 스티로폼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집들이었기 때문에, 단열에 엄청나게 취약한 집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단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언젠가 좀 단열에 대한 부분들 좀 제가 좀 다루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좀 보일러에 관해서 좀 얘기도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보일러 쪽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일러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일러,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는 얘는 100%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시공을 잘못해서 정말 효율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보일러 쪽도 사실 뭐,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일러를 시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 이제, 보일러도 이제 최대한 이제,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시공해야만 최대 효율을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심야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녀보면, 제대로 시공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일러 쪽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제 여기 별채에 실내 온도가 23도라고 이렇게 뜨네요. 뭐, 온도 차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제어기는 누구나 간단하게 이제 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룸콘이 뭐 제조사 모델이 고장났다고 해서 못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싸제로도, 그러니까 싸제라고 표현하기 뭐지, 아무튼 이게 그냥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는 뭐 모든 이렇게 기능이 있는 부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보일러 점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우리 한겨울에 괜히 또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또 차가운 방바닥에서 또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